네, 옥천군 마을 리더, 마을 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석대학교 건축학부의 김승근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할 내용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추진체계의 이해로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배경과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그 지역 발전의 선도로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태동됐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어떤 그 주민 참여의 어떤 상향식 방향이 처음 이제 여기에서 태도가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동질성과 성장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한 개 법정리 이상의 여러 개의 마을이 소견역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환경 정비라든가 또 마을 경관 개선, 소득 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 등 종합개발을 추진하고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과 또 농촌 체험과 관광을 또 여기에 소득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상향식 종합개발로서 하나의 동일생활권 또 권역화를 통해서 공동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또 이를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병행하는 것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는 이제 2004년도에 16개 시범 사업을 필두로 해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농촌 중심지, 읍면 소재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배후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일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 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 농촌 지역의 사회화 또 경제적 쇠퇴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 중심지에서도 정체성과 쇠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의 성장과 정체와 쇠퇴는 상당 부분 그 배후 농촌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성화 수준에 따른 구매력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배후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적 활력의 저하로 인해 농촌 중심지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되게 오일장 같은 경우들이 사라지거나 대부분 그 면소재지에서는 이제 기억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의 학교를 보면 많은 그 폐교와 또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들이 폐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다각적인 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국토부의 국가도시재생 사업, 또 행안부의 지방소득 육성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 중심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배후 농촌 지역과의 관계 속에 농촌 중심지가 갖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면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농촌 중심지의 합리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정책 수행 역량 및 성과, 지속 가능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 그림을 보면
농식품부의 농촌 중심지 개발 사업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도읍 가꾸기 사업이 1972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4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목표는 그 거점 생활의 어떤 형성과 또 지역의 그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수준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환경 정비 사업이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지역 소득 또는 지역 경관 개선 또 주민 참여에 의한 역량 강화까지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읍면 소재지와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심별 핵심 테마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라든가 교육 또는 경제, 문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복합 서비스 센터에 의해서 작동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을 이야기하면 옥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면들이 이렇게 포진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담겨지는 그런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생활 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 조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예산은 농촌 협약을 통해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그런 이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균특의 균형 발전 취지와 일정 기간 재정 투자를 집중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의 물량은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촌 협약은 그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을 제고하고 또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업의 유형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역량과 또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그 역량 교육을 중간 지원 조직에서 담당해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크게 유형을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사업인 경우에는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1계층, 2계층의 읍면 소재지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요. 기초거점 생활거점은 1, 2계층이 이외의 읍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이나 내용들은 여러분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확충과 지역 소득 증대, 또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의 확충은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소득은 지역 자원과 특산품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관 개선은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과 농촌다움, 자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그 예시는 표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또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 휴양, 또 지역 경관 개선의 경우 소득 기반과 도시 경관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교육과 훈련, 마을 홍보, 부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의 마을이 한 33,000, 한 26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에게 시멘트를 골고루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서 마을에서 스스로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산을 푸르게 만들기, 마을에 들어오는 길을 좀 넓혀보자, 마을 앞에 소하천 뚝과 뚝을 보수하고 바로 잡아보자, 또 퇴비장을 좀 만들어보자, 소류지 모래를 좀 파내보자, 관정을 좀 보수하고 관리하자, 마을 청소하자, 또 공동 우물을 좀 만들자, 빨래터 만들기, 쥐 없는 마을.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새마을 운동에서 다 이렇게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만은, 또 젊으신 분들은 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마을 운동이 이제 주민 스스로가 마을 주민이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선 예비 계획이 대개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요. 사업이 선정돼서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대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나면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것도 또 한 1년에서 6개월, 짧게는 1년 이렇게 갑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2년에서 또 아주 길게는 4년까지 갑니다. 이런 긴 여정이 있다는 건 여러분 대부분 이해를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선정이 되면 바로 뭐가 되는 줄 알고 대부분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의 프로세스를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마을 주민, 또 특히 리더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길다. 평균 5년 이상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리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리더가 5명에서 한 10명의 리더가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만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연결된 이해관계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 사례 및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과거의 하향식 사업과는 달리 새마을운동은 하향식이었습니다. 시멘트를 골고루 나눠줬지 않습니까? 똑같이 위에서 관치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상향식 사업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체의 사업의 어떤 성과와 실패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을 리더, 또 주민, 또 행정의 역량, 또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 주체, 활동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이 역량 강화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양성과 상향식 정책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의 리더 교육, 또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 주체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로서 지역 공동체가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도 참여해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함께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그거에 대한 분석과 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향식 추진 방식입니다. 상향식 추진 방식은 주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가 라고 주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이 사업의 내용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행 지침을 우리가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의 내용, 또 추진 절차, 그리고 가능한 한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닌 되는 건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추진 체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추진이라는 어떤 것인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주민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과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지는 우리가 하면 이 사업을 더 싸게 또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주민에게 주지 않고 행정이 관여해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이 돼도 사업의 개발은 행정이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시설에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의 운영 관리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운영 주체가 지어주면 알아서 우리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대부분 이렇게 하시지만은 전기세도 못 내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꼼꼼하게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역량 강화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 스스로가 함께 키워가고 지원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 양성에서부터 주민 참여 의식 제고와 또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에, 또 여기에 걸맞게 소득 증대를 위한 권역의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농촌 개발 사업의 주민 참여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어떤 차이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리더의 층이 아주 건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얇아요. 대개 이장님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리더가 존재하는 마을은 한국은 대개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일본 같은 데는 대부분이 한 98%, 대부분의 마을마다 리더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3명 이상의 리더가 존재하는 마을은 한국은 한 38% 정도, 일본은 한 85%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가 리더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리더가 아무나 되느냐? 그 리더라는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또 함께 교육을 받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역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마을당 연간 마을 행사 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한 건 내지 한 2건 정도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 9건에서 10건 정도가 되는 거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행정기관의 유대관계가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농가당 그 세대원 수를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2.8명, 일본은 한 4.4명,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농촌 개발 사업의 기본적 가치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변화를 요구하는 마을들은 대부분이 궁변통구라는 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화가 통하면 오래 간다는 뜻이죠. 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 뭘 해보자. 이렇게 바탕이 될 때는 스스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 효과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 혼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끌고 간다면은 이거는 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의 목적은 뭐냐? 근자열 원자래라고 합니다. 논어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하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게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은 멀리 있는 도시민을 우선하기보다는 우리 주민이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예시를 보면 공동위원장으로서는 시장군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의 민간은 뭐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겠죠. 또 공동위원회는 시도위원, 또 시군위원, 기획감사실장, 또 건설도시과장, 또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뭐 이런 그 기관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민간위원으로서 대학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또 여성 농업인, 또 번영회, 또 로터리 클럽 뭐 등등 이러한 그 주민 주체가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부위원장, 총무, 감사, 간사, 또 위원, 뭐 참여 마을 위원들, 배우 마을 위원들, 또 PM, 또 지자체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그 구성위원들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교체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례로서 우리 옥천군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옥천 하면은 자랑스러워할 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강의할 때는 배바우 권역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합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도서관도 만들고 또 순환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배바우 권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가까이 있어도 가보지 않은 분들,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깝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지역 분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환체계를 만들었는지, 그 순환체계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멀리 견학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랑하는 옥천신문, 이런 것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지역의 문제, 또 지역에서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우리가 옥천을 꿈꾸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그런 언론이야말로 전국에서도 그 옥천신문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옥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옥천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묘목. 맞습니다. 묘목. 그런데 이원을 가면 농촌 중심지 사업이 이제 끝났지요. 제가 꿈꾸던 농촌 중심지 사업은 옥천의 면수재지가 정말 푸르름이 있고 나무가 많고 가로수가 풍성한 그런 걷고 싶은 이원을 생각했는데 가보면 어느 도시나 어느 면수재지나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산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우, 이렇게 낙후돼 있어. 뭐 옛날 간판 그대로고 뭐 전파사가 있고 뭐 아직도 이발소가 좀 이거 뭐 좀 그러네. 발전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면 옥천다움, 지역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로맨틱 마을, 일본의 토치키현의 우쭈미야라는 그런 마을에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맨틱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46헥타의 숙박 체험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원면에 있으면 어떨까? 농촌 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묘목을 전국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옥천의 가로수라든가 좋은 나무는 옥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지킵시다. 좋은 나무는 옥천에 가서 정말 우리가 견학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그런 농원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냥 묘목철만 오는 게 아니라 항시 사철 정원을 구경하러 또 좋은 나무를 관찰하러 오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로맨틱 마을이 그런 이제 체류형 마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맨틱 공원도 있고요,
숲도 할 수 있고 그라운드 광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방문객을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농장을 보시면 체류형 농장입니다. 여기에 오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체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을 만들어내죠. 풍경을. 이원 가면은 묘목이 싹 빠져나가면 아주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만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게 아니라 사철. 그래서 저는 11분인가 12분이 초창기에 이원의 묘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1세대고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이제 이어받아서 크게 이렇게 이제 전국의 어떤 그 묘목 시장을 일구어 왔는데요. 그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손자들을 위한 할아버지 정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분들이 이제 손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정원을 각자 만들어 놓으시면 그 정원이 대대손손 정말 20년,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이원의 또 옥천의 명소가 되는 그런 꿈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의 숲도 만들고 또 농촌 마을의 영역을 연계시켜서 무슨 결실의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아쿠아룸도 있고 또 로컬 푸드 매장도 있어서 지역의 농산물들이 찾아오는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코너들도 돼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온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스터 플랜들을 보면 그라운드 광장, 가로수길, 또 뭐 주차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옥천 이원에 이런 것들이 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구현된다면 이런 유리 온실도 만들고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다양한 그런 그 먹거리. 여기에 또 이제 맥주까지. 근데 이원에는 또 그 유명한 양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좋은 그 중심성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게이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데 여기를 찾아오면 가로수길이 있고요. 작은 상점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판장과 또 다목적 체험 돔, 또 장미가 피어나는 그런 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험담의 실내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맥주 양조 기기가 있고 양조장의 실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벤트들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할머니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날 준비되어 있는 농산물을 갖고 와서 마켓, 프리마켓이 열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5일장을 구현해내고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캠핑도 할 수 있고 야외, 또 가족끼리 놀이 시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이런 풍경을 만들어내면 이런 유리온실과 이런 풍경들이 이온에 적어도 몇 군데 이렇게 있으면 더 체류할 수 있고 사철 찾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유리온실입니다. 이런 모형들로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아열대 묘목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그런 그 농촌 중심지 사업까지도 복합적으로 융복합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옥천에서 이런 공간들이 재현되면 어떨까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프리마켓이 열리는 5일장터 매일 또 이렇게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장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들고 나와서 전시회를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도농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자, 옥천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가보면 그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간판도 시간이 멈춰져 있는 아주 오래된 미래가 이렇게 꿈꿔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뭐 생선국수도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농촌 중심지 면소재지와는 다른 아주 이색적인 가로 경관과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들이 전라북도 진안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에 가면 이제 마을 도서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보건진료소가 이사 가면서 비어져 있는 곳을 주민 스스로가
정비와 정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책을 모으고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른, 또 청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같이 공간을 영유하면서 마을 회의도 하고 합니다. 이런 공간들에서 앞으로 우리 이 마을에서 진행돼야 할 그 행사라든가 또 앞으로 진안에 대한 또 백운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면, 흰구름, 가로 간판입니다. 백운하면 이제 흰구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간판이 어찌 보면은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이런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판을 봅니다. 여기 보면 농약사가 있고 약방이 있습니다. 약국도 없어요. 여기는 약방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흰구름이라는 그 구름을 이미지화해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근데 요즘 간판 디자인하면은 서울이든 청주든 대전이든 옥천이든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흑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와 호박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있고, 근대화 상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런 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번 뒤다보고 뭐 이런 데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자원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지켜가고 유지하는 것들이 이 백운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간판들 보세요. 아주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컨셉이에요. 촌스럽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는 도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시의 간판을 갖다 여기 걸어놓으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갓쓰고 양복 입은 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오래된 것들을 잘 다듬어가고 그것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간판들,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마을입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귀농귀촌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40가구의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기거하고 살아보기를 합니다. 6개월 살아보고 또 1년 살아보고 연장해서. 그러면서 저 안주하는 사람은 이 집을 영구 임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연립형, 또 단독형, 또 함께 공유형 뭐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옥천 어디에도 좀 있으면 이 중심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침체되는 것을 외부의 수요를 통해서 활력을 찾지 않을까. 우리 옥천이야말로 광역 대전이라는 데가 있고요. 청주도 가깝고 뭐 얼마나 그 접근성이 좋습니까? 그리고 맑은 물, 푸른 하늘, 또 푸른 농촌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진천읍 같은 데는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또 함께 만들어가는 생거진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옥천은 옥천다움답게 아마 이제 그 협약과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내용과 더 앞서서 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천은 구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읍과 지금 있는 그 우리 소재지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잘 연계하면은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공간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시 같은 데는 김제의 어떤 그 농업권,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하나의 그 공간 농촌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생활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옥천에서 가깝고요. 여기에는 앞으로 무주읍을 거점으로 해서 단일 농촌 생활권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산악지형의 특성과 또 접근성과 또 경관을 살려가면서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런 게 아마 그 무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옥천군의 그 마을 리더분들 또 활동가분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농촌 중심지와 거점 생활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 리더로서 또 활동가로서 여러분의 그 앞날에 좋은 그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